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서울 시민의 마음을 위한 방송 처방전 코알라 진행을 맡고 있는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사 김미림입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정서행동인지의학회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네 가지 이슈. 그래서 지난번에 뭘 했었죠? 불면이랑 네, 그 불안. 네. 우리 오늘 강사님께서 네, 코로나로 인한 불면, 또 감염 공포, 불안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나갈 방송은 청결과 우울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 강의 후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유익한 방송이다. 또 지난주에 우리 김미림 선생님이 무반주로 7가지 심리 백신 노래를 해주셔서 굉장히 이제 노래도 들어서 더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청결 강박에 관해서. 저희 지난번 강의를 이제 미처 못 들으신 분들도 네. 저희가 편집을 해서 영상을 코비드 심리 지원단 홈페이지에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려뒀으니까요. 네. 그거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오늘도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혹시 노래를 들을 수 있나요? 무반주로. 네. 네, 힘드시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불러주시면. 네, 같이 부르는 건 어렵죠. 네. 넘어가나요? 네, 아쉽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 우리 박준성 선생님. 사실 박준성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지행동치료에 보급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하신데, 그죠? 강의도 네, 하시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청결 강박에 대해서도 좋은 그런 강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생님 어쨌든 그 선생님은 그 이후에 손을 혹시 많이 닦나요? 저는 너무 닦아가지고요. 네. 손이 다 부르틀 정도로 화장실을 가면 들어갈 때도 한 번 씻고 나갈 때도 한 번 씻고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또 틈틈이 들어가서 또 손을 계속 씻는 바람에 저는 원래 핸드로션 같은 걸 잘 안 바르는데 요즘에는 그걸 발라야 할 정도로 손이 트더라고요. 네. 지난 한 달은 그게 맞았을 수 있어요. 네네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 제가 다른 나라의 문헌들, 영어권 문헌들을 보니까 꼭 이 주제를 또 한 번은 짚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감염 공포랑 연계돼서 청결에 대한 강박이 새로 생기는 분도 계시고 또 청결 강박이 있었던 분들이 이 시기에 더 악화돼서 그야말로 진짜 막 손이 상하도록 씻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안 씻으면 또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사람들 같이 지내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을 전 딱 한 분, 외래에서 한 분 정도 겪었는데 오늘 이제 박준성 선생님 모시고 청결 강박, 정말 강박은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박준성 선생님 강의 초대하겠습니다. 박수. 네. 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혹시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가 망설여진다 뭐 이런 거죠. 지난 한 달간 보면은 정말 엘리베이터에서 감염됐다는 사람도 좀 나오고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버튼 눌렀는데 이게 또 감염된 사람이 이걸 눌렀다면 내가 그걸 눌렀을 때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진짜 들지 않으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좀 두려워가지고 약간 좀 핸드폰에 가장자리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팔꿈치로 누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찜찜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한번 누르고 나면은 막 손을 갖다가 많이 씻는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걸 어떻게든 안 누르려고 막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경우 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우리 지하철 타죠.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이제 기침을 계속 컬럭컬럭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앞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나 앉아 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10초, 20초 있었을 뿐인데 계속 좀 마음이 찝찝하면서 그날 집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루 입은 옷인데 다 빨고 그 이제 목욕 재개하고 막 이런 경우들, 이런 분도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병에 걸리지 않게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동을 우리가 깔끔해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 청결 행동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청결 행동, 쉽게 얘기하면 씻기죠. 그런데 우리 옛날 말로는 결벽증이다 이런 얘기 좀 많이 썼고요. 결국엔 같은 얘기예요. 보통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이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이 아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전에 안 그랬던 분도 막 손을 많이 씻고 애 엉덩이에 한 번이라도 뭐 소변이라도 좀 묻으면 기저귀 갈 때마다 매번 막 목욕을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청결 행동이 생기는 거는 약간 나에게 소중한 가족들이 있을 때 그래요. 뭐 내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나의 부모님이 소중한데 지금 좀 노환이 좀 있으실 때 이런 거죠. 요거보다 좀 약한 걸로 우리는 깔끔떨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있고요. 이런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를 저희 의학적으로는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씻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죠? 근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씻기라는 행동 앞에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뭔가 더러워진 느낌. 지금 이렇게 딱 보기에도 더럽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올라오면은 씻기라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불편한 느낌이 좀 편안해지고 내려간다는 거죠. 간지러움도 비슷해요. 우리가 팔이 간지럽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팔을 갖다가 막 긁겠죠. 그러면 긁고 나면 좀 시원해지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긁고 내려가고 이런 거죠. 배고픔은 어떻습니까? 배고픔도 그래요. 배고픔이 올라가면 뭔가를 먹고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들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행동을 갖다가 함으로 해서 좀 편안해진다. 뭐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측면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제 살짝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씻었는데, 그래서 편해졌는데, 이게 또 오네요? 시간이 얼마 안 흘러서? 예를 들어서 6시간 뒤에 배가 고픈 건 정상이잖아요. 하루에 한 3, 4번 간지러울 수 있죠, 어딘가가. 그런데 한 5초, 10초도 안 돼서 또 간지러워.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긁으면 좀 시원해지니까 금방 또 긁겠죠. 그래서 또 긁었어요. 그런데 10초도 안 됐는데 또 간지러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는 그 간지러움이 계속되면 계속 긁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들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씻기 행동에서도 되게 비슷해요. 씻기 전에 핵심은 불편한 느낌이에요. 뭔가 지저분한 느낌, 뭔가 병균이 묻은 느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병에 걸릴 것 같은 느낌. 이 불편한 느낌이 들면 우리는 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느낌이 한 번 씻어도 해결이 잘 안 되면 또 씻고, 그래서 조금 편해졌나 보다 싶은데 또 불편해져. 그럼 또 씻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약간 이거 병 아니야?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처음에 생길 때 이렇게 좀 뜨문뜨문 생겨요. 진짜 한 대여섯 시간에 한 번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 근데 이게 계속되면은 3시간 뒤에 또 좀 약간 손이 찜찜하고 더러운 느낌이 들어서 한번 씻고요. 그럼 좀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며칠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한 6시간 됐는데 또 벌써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손이 되게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며칠 있다 보면 이제 한 30분 됐는데 아까 씻었는데 또 더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씻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5분마다 한 번씩 씻고요. 이제 1분마다 씻고요. 씻어도 개운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불편한 느낌은 강해지고 씻어도 이게 이렇게 시원해지는 게 완전히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시원해져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씻게 되는 현상이 2번, 3번을 연달아 씻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제 점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씻으면은 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씻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씻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씻음으로 해서 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렇게 깔끔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굉장히 시원한 느낌 또는 뭐 좀 깨끗해진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고 실제로 깨끗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자꾸 씻는 이유는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꾸 씻어야 병에 덜 걸린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진국이 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장 효과를 체험하는 게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전 국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반복적으로 개인위생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씻는 게 몸에 밴 특성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많이 씻는 사람은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기질, 성격 같은 거죠. 유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걱정이나 겁이 좀 많은 부모님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자녀도 조금 걱정이 많고 좀 그래요. 그래서 부모도 깔끔하게 씻는 걸 자꾸 권장하고 그 자식도 그걸 잘 배워서 열심히 씻고 그래요. 불안이 높은 기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시에 잘 따르는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잘 씻는 편이에요. 시키는 대로. 네. 그럼 잠깐만요. 네. 잘 씻지 않는 성향도 타고난 성향인가요? 네,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네. 잘 씻지 않는 성향은 그런 불안을 별로 안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별로 없고요. 안 씻어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제가 전형적으로- 그렇거든요. 아, 제가 안 씻어도 별로 마스크 불편하지가 써야 않고. 될까? 예.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켜도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질이 저는 기본적으로 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씻게 되는 이유는 알았는데요. 핵심, 강박 사고냐, 강박 행동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씻는 거 자체가 다 강박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의 강박 사고라고 부른 건 하여튼 씻어야 되는데라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강박 사고라고 부르고요. 강박 행동은 실제로 씻는 행동을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그런데 핵심은 저거예요, 사실. 불안한 느낌, 불편한 느낌, 찜찜한 느낌. 실제로 이거를 굉장히 과도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요, 되게 자신도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이 느낌이 핵심 문제예요. 이게 타고나기를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건데 이게 너무 강하면 이거 이랬다가 병이 오면 어떡하지?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강박 사고가 따라와요. 동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박 행동, 씻기라는 행동은 그 뒤에 따라올 뿐이에요. 생각과 행동은 거들 뿐 핵심은 불안한 느낌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이게 이렇게 씻는 행동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띠게 돼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다양하죠. 쭉 보시면은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많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저 병은 아닐까? 그러면서 계속 병 쪽으로 생각을 계속 걱정을 하시면 이거는 건강염려증이라고 부르고요. 걱정이 꼭 병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걱정이고 뭐 먹고 사나도 걱정이고 엄마가 병 걸리면 어떡하나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이게 신용정보가 노출되지 않을까 막 걱정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면 범불안장애, 걱정병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건데 지난번 주제로 다뤘던 우리 병이 걸릴까 하는 그런 걱정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요 스타일인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다른 것을 하기 어려워요. 계속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씻어야 되나? 그럼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머리가.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해야 될 지금 뭐 공부건 뭐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 낭비해요. 이분이 만약 100년을 사신다면은 한 30%는 잘 거 아니에요? 하루 8시간 자니까. 30년은 잠이라고 치고요. 나머지 70년 남았는데 70년 중에 30년은 걱정을 했어요. 이게 걱정병이 많은 분들, 강박이 많은 분들, 씻기에 완전히 모든 생각은 씻기로 가득 차 있고요. 걱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은 참 아까운 삶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지쳐요. 되게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또 걱정이 많으니까 잠이 안 와요.
저녁 내내 누우려고 딱 자면, 이렇게 누우면은, 자려고 누우면은, 이 생각, 저 생각 들면, 내일 뭐 이거 했어야 되는데, 오늘 뭐 이걸 안 했는데, 이러면서 엄청나게 생각들이 계속 들기 때문에, 불면 지난 시간 주제였죠? 이게 다 걱정 많은 사람들의 증상이 일로 삐져나갈 수 있고, 절로 삐져나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신체 증상을 갖게 돼요. 머리 아프다, 몸이 아프다, 뭐, 속이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요.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다양한 신체 증상들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머리도 살짝 아팠을 거고요. 속도 약간 쓰렸을 거고요. 뭐 약간 배도 아팠을 거고요. 팔도 약간 찌릿했을 거고 있었을 텐데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 걱정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병 이쪽들은 이게 혹시 뇌종양은 아닐까? 내가 이게 기침이 약간 나오는 게 코로나는 아닐까? 요즘은 완전히 다 코로나죠, 뭐 다. 네. 그래가지고 한동안 진짜 외래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걱정스러워하는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왔어요. 근데 지금 좀 나아졌죠, 지금 벌써.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내가 그런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해요. 이거를 예방행동 또는 뭐 안전행동, 안전추구행동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게 이제 강박인 거죠. 병에 걸릴 것 같으면 손을 씻고 뭐 가난해질 것 같으면 보험 들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인데요. 씻음으로 해서 우리는 병에 안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게 오늘의 주제 청결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음 강의로 이제 들으시게 될 우울. 이건 뭐냐면은 이런 그 걱정스러운 삶을 한 10년쯤 사시면은 그분은 이제 우울증을 겪게 되십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우울로 잘 안 나타나고요.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남자분들 40대 우울할 법한데 이 사람들이 보통 나타나는 모습은 유병률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인구의 10에서 15%. 알코올 중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알코올 중독으로 오신 남자분들 보면은 이렇게 슈퍼에서 초록색 물약을 하나씩 사드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물약이 되게 효과가 있어요. 사실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드시는 건데 자가 처방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한 10년 드시면은 부작용이 많아요. 그 우울함은 그렇게 굉장히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사실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여자는 그냥 우울로 나타나고 남자는 약간 알코올 중독 쪽으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분들 중에 사실 꼼꼼하거나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 우울해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이제 만성적으로 갈 때 얘기고요. 아주 급성으로 확 이런 불안과 걱정이 나타나시는 분은 이분들이 겪는 것은 공황입니다. 그게. 여러분 방송인들이 공황 많이 겪는다고 하죠. 그 공황이 뭘까? 이거 뭐 색다른 무슨 처음 들어보는 불치병인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수많은 병들과 다 그냥 같은 까라예요. 같은 이런 말 써도 되나요? 네. 같은 분야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이 타고나기를 걱정이 많은 유전을 갖고 태어나요. 이제 세로토닌이 좀 낮게 가지고 마치 갑상선 기능 저하증처럼 이렇게 태어난 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분류가 나뉘어요. 나는 낯가림, 나는 뭐 분리불안, 나는 강박. 나는 겁쟁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분리가 된 다음에 이분들이 그럭저럭 사시다가 어쨌건 그게 어느 순간 순식간에 확 심해지면 공황이 돼버리고요. 만성적으로 이렇게 한 2년, 3년, 10년 사시다 보면은 우울증이 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4번의 강의 주제는 다 불안이 높은 분이에요. 에 대한 얘기고요. 그 중에 이제 자꾸 씻는 분들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다양한 모습. 이게 이제 다양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고 그래도요. 뭐 하루 5번 씻는 분과 7번 씻는 분, 10번 씻는 분 엄청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정도가? 그럼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정상으로 보고 어디까지 비정상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씻는 행동에는 분명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 세계에 사는 70억 명의 인구를 한번 이 씻는 정도에 따라서 일렬로 줄을 세워봅시다.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평균이 제일 많겠죠. 그러면 평균을 근처로 해서 평균보다 조금 많이 씻는 사람이 한 30억 명 있다고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손을 좀 보통보다는 좀 평균보다는 많이 씻는데 그렇다고 뭐 괜히 많이 이상하다고 보지는 않을 정도. 좀 깔끔 떠는 사람 정도죠. 자,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익이 많아요.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많이 줄어들고요. 삶을 좀 병에 덜 걸리니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자주 씻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한 건 있겠죠? 그런데 아래쪽에도 조금 평균보다 덜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또 한 30억 명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역시 뭐 병에 살짝은 좀 더 걸리겠죠. 감염병 같은 거. 네, 그러긴 하지만 세상이 좀 편해요. 그렇게 많이 씻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장점이 꽤 있고요. 단점 살짝 병에 조금 더 걸리겠죠. 네, 그렇지만 뭐 인생에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체로 한 60억 명을 차지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요게 조금 특이하게 너무 많이 씻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한 5억 명 정도? 네. 위에 5억 명이 있고 아래쪽에 5억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씻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체 5% 정도 인구 중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인 건데 겁나 많이 씻어요. 그러니까 뭐 10번, 20번 뭐 이렇게 엄청나게 씻는 거죠. 남들 같으면 이제 수위가 씻지 않을 수위까지도 막 씻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좀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조금 저희는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반대도 있어요. 너무 안 씻는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 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아래쪽에 한 5억 명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참 더러워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좀 싫어할 텐데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요. 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너무 씻는 사람도 장점이 있긴 있어요. 상당히 깔끔하게 살아요. 정리 다 해놓고요. 막 텔레비에 나오는 뭐 연예인들 중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깔끔 떠는 이렇게 강박증이라고 부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연예인들이 보이는데 그런 분들 제가 볼 땐 아마 치료를 받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장점이 조금 있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좋긴 한데 단점이 이제 확 늘어나요. 그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별로 권장사항이 아니죠. 이제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도 한 5억 명 정도는 굉장히 안 씻다 보니까 병에 많이 걸리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장점, 안 씻어서 편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도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핵심은 얼마나 심하냐라는 거예요. 씻는다, 많이 씻는다 이런 게 아니라 꽤 많이 씻나?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내 기준이 적절한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씻는 시간이 적절하다는 게 과연 초수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30초, 10초, 50초? 이거 요새는 30초를 씻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수술 들어가는 분들이나 그 정도 씻을까? 별로 그렇게 안 씻었어요. 그러면은 또 격리 기간은 지금 2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2주는 충분할까요? 3주를 하는 건 어때요? 13일을 하는 건 어때요? 이 보면 기준이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좀 덜 씻으면 안 될까요? 이거 하루 안 했다고? 좀 더 씻으면 안 될까요? 이 기준이라는 게 정답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경험적으로 좀 그럴듯한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수준과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수준을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대충 정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정해진 게 2주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근데 묻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남의 기준이 다 나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과 수위가 있어요. 우리는 약간 깨끗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조금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걸 씻을까? 버스에서 손잡이를 한번 잡았다면 이걸 씻을까?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한번 했다면 씻을까? 이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는데요. 정답은 없고요. 대체로 이제 뭐 나라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걸 따라야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약간은 위아래로 올라가셔도 괜찮고요. 각 행동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뭐냐면은 지금같이 코로나가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높았을 때는 진짜 하루에 10번 아니면 20번을 씻는 것도 적절해요. 외출했다가 와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 이거는 거의 뭐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태가 다 진정이 되고 나가지고 뭐 아무 일도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뭐 나갔다 오기만 하면 속을 씹는다 이러면은 이제 왜 저러니 너 왜 이렇게 겁이 많니 뭐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과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이 유행할 때와 안 할 때, 그 다음에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떤 나의 부모나 뭐 임신한 배우자 아니면 어린 아녀, 자녀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을 때와 아닐 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전염성 질환이 유행할 때와 우리나라에서 바로 같은 동네에 병에 걸린 사람이 나올 때 이거는 완전히 심각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우리는 씻고 안 씻고의 기준이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이런 유연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강물을 떠먹는 행동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일급수가 깨끗한 상류 지역에서는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 따라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상황이 이제 코로나도 좀 안정되어 가고 있죠. 이렇게 상황이 안정되면 그에 따라 안전행동도 조금씩 줄여가시면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그거 하나 빠뜨렸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도 조금 따라가는 게 있어요. 너무 비교하는 거는 좀 아니긴 한데요. 약간은 비교할 필요는 있어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기준은 되게 이유가 있어요. 절대 정답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은 돼요.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혹시 많이 씻어도 되나? 안 씻어도 되나? 그거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조금 자기만의 방법들을 좀 쓰실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씻는 것을 한 10년째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하시다 보면요, 이게 정상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강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과도하게 씻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뭐,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이 정도 씻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상의 개념이 좀 상당히 다르고, 어떤 상태로 오랜 시간 살다 보면은 그게 정상으로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나의 청결 행동이 과한 것일까라고 판단할 때,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를 좀 보시는 게 객관적이니까 이걸 좀 보시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뭐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거죠. 근데 이걸 단지 횟수를 보기보다는요, 사실은 좀 기준을 두는 게 좀 좋아요. 어떤 지저분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수위에서 어느 정도 지저분할 땐 씻을 것인가 라는 어떤 기준이 내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높은가 낮은가 요거를 좀 비교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씻기를 안 하면 되게 불안한가? 이런 느낌이 느껴지시면 그거는 치료가 필요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약간 병적인 상황, 약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 아니면은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 씻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불안해서 씻는 건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그냥 필요성에 의해서 씻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내가 얼마나 안전하기를 바라고 얼마나 완벽을 추구하는가라는 건데 이거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적이 몇 점쯤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70점 나오면 됐나요? 아니면 90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거 조금 사람마다 가치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안전함을 원하는 사람일 때, 내가 굉장히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일 때 이 기준이 되게 높아져요. 그걸 다 병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걸 좀 보시면서 그냥 그래도 그럭저럭 내 성향에 그냥 비슷하게 가시면 그냥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네. 얼마나 많이 노력하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할애하나 이게 또 하나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루 중에 예를 들어 2시간을 씻는데 할애한다? 와, 이건 좀 세죠. 근데 하루에 뭐 씻는 시간 다 합쳐도 뭐 한 30분, 20분 뭐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러면은 뭐 좀 씻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목욕도 보면은 막 1시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신은 별로 불편하지 않고 가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2시간, 3시간이 돼보세요. 저한테 이제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는 최대 6시간씩 씻는 분도 계시는데 자기 혼자서 씻지를 못하니까 이제 엄마가 도와줘야 돼.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건 진짜 좀 심각하신 분인 거죠. 근데 뭐 대부분은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청결을 위해서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이게 노력과 이게 같고요. 그 다음 가족과 자꾸 다투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씻는 건 좋은데 가족과 자꾸 다투고 심지어는 가족한테도 씻는 걸 강요해요. 이게 나만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씻어라, 엄마도 씻어라, 당신도 씻어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자꾸 이런 문제로 자꾸 싸우게 되면은 요거 좀 문제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조금 세다. 이게 세면 치료라고 부르는 과정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씻고 싶은데 그걸 못했을 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못 씻는 상황이 되니까 막 되게 초조하고 되게 기분이 나쁘면서 참을 수가 없이 막 감정이 폭발해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화를 내요. 이러면 이건 치료 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 장점,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행동, 씻기라는 행동을 통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점이 많냐, 단점이 많냐라고 했을 때 단점이 점점 많아지면 이젠 그만해야 될 때라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과도하게 느껴졌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만 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참아보세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참기 힘들어요. 그리고 한 두세 번 참다가 참다 폭발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씻기와 관련된 문제가 조금 심하시다고 느껴지신다면은 그냥 무대뽀로 참기는 굉장히 실패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마찬가지로 비슷한데요. 그 불면증에서 수면제 같은 걸 드시는데 그 수면제 나 이거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막 죽어도 끊겠다 이러면서 막 강한 의지로 그냥 무작정 안 먹어버리시는 분 있어요. 그거 좀 약간 좀 힘들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 비슷한데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덜 해보는 거예요. 씻기를. 청결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조금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개운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덜 하면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져요. 근데 찜찜함이 좀 남겠죠. 그런 상태로 조금만 완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주 시원하게, 개운하게 청결 행동을 아주 그냥 많이 충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확 내려가지 않고요. 천천히 내려가요. 지그시 내려가고요. 마음이 이게 계속 청결 행동을 좀 더 씻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느낌이 들 때 결국 다시 씻어버리잖아요. 그럼 효과가 사라져요. 이게. 그래서, 막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해버리시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참지도 마세요. 그런데, 요거는 좀 내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힘들진 않아. 그러면은 살짝 하는 횟수를 줄이시고 살짝 조금만 덜 하세요. 30초 한 거를 20초 하고 20초 한 거를 10초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덜 하시게 되면은 이게 조금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고요. 청결 행동을 덜 했는데도 한참 지나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천천히 이렇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경험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거 좀 덜해도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느낌을 10번, 20번, 30번, 100번, 1000번을 하다가 보면은 천천히 이 청결 행동을 조금씩 덜 해도 내 마음의 불편함과 찜찜함이 조금씩 덜 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약간 도움이 되는 팁이 하나 있다면은 지금 내가 이 씻는 행동 말고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걸 하세요. 내가 뭘 먹어야 되면 먹고 걸어가야 되면 걸어가고 책을 봐야 되면 책을 듣고 음악을 들을 거면 듣고 뭐든 해야 될 거를 하세요. 그냥 그거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 씻는 생각들이 덜 들면서 훨씬 이거를 줄이는데 도움이 빨리 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게 내가 이거를 안 했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마음이 찜찜해지면서 막 씻고 싶어져요.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때 위기를 살짝 넘기시면서 다시 한번 또 천천히 안 한 채로 그대로 하던 거 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내 몸이 천천히 안 해도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편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돼요. 씻어도 불편한 상태로 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씻어도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아까도 이런 항아리 모양 그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너무 위쪽에서 이런 불편한 걸 아예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이 위쪽에서 조금 내려오는 거예요. 살짝 내려오는 거. 그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방법이고 이건 충분히 혼자서도 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잘 씻는 사람은 아니어서 청결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을 아예 쓰레기통에 처박아라. 더 더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 홍수요법이라고 해요. 네. 홍수요법.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좀 과격한 치료고요. 네. 지금 더러운 곳을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한테 신발바닥을 핥아봐라 뭐 이런 식의 접근인 거죠. 더러운데 그걸로 그냥 손으로 먹어봐 뭐 이런 건데 조금은 요새는 잘은 안 해요. 할 수 있는 경우도 가끔은 있긴 한데 오히려 그게 새로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더욱더 충격이 돼가지고 더 피하게 되는 결론으로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많아서요. 요즘에는 그냥 좀 부드럽게 이렇게 차근차근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접근은 마치 마취 주사를 안 넣고 제왕절개 수술하는 것처럼 이런 강박이 있는 분들이나 청결에 대한 신경을 되게 예민하게 쓰시는 분들은 극도로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경험을. 그래서 그걸 시킨 사람을 다시는 안 보고 싶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청결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절대 못 씻게 하고 더러운 곳에 있어라 하는 것은 지금 권장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또 그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긴 하지만 가끔 그렇게 한번 해주면 어떨까. 그런 게 네. 이제 너무 고소공포가 있는 사람이 네. 군대에서 이 네. 유격 타워를 끼게 하는 게 바로 네. 그런 스타일인데요. 네. 하면서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위험해요. 네. 그걸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난 군대 못해요.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리스키한 방법을 안 쓰는 게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학교를 안 나가고 있는데요. 학교를 나갈 때 이제 균에 감염된다. 내지는 바깥에 나가면 균에 감염된다. 이런 강박 때문에 못 나가지만 또 씻을 곳이 마땅치 않다. 씻을 곳이 학교를 안 나가. 지금 제가 하는 성장학교 대학교에 이제 친구들 중에 학교에 이 세면대가 학생 수에 비해서 현저히 극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고 싶을 때 씻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기 어렵다 이런 친구가 있는데 씻고 싶을 때마다 씻도록 도와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제 그거를 좀 어떤 규칙을 줘서 도와주는 게 나은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이 아주 확실하게 정해진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마다 다르고요. 사실 이만큼 씻어도 문제없고 요만큼 씻어도 대개는 문제는 없어요. 평상시에는. 이 코로나처럼 특별한 지금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래서 그 기준은 뭐 학교에서의 어떤 운영의 기준이나 그 아이의 환경이나 설정에 따라서 다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가면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은 그 학교를 되게 지저분하게 보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청결을 굉장히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평소에도 이 코로나 아니어도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대면을 못 봐요. 학교에 화장실을 안 가요.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느끼면서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죠. 아마 치료가 필요한 수준과 정상 수준의 경계쯤에 있는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상황이 될 때 바로 위로 올라갈 불안이 심해질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친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집 밖을 안 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집 밖에 안 나와요. 집 밖에 못 나가고 저한테 오는 분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저한테만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명이 있는데 그 어떤 친구는 사람을 못 사귀어서 그런 친구가 있고 왕따에서 근데 더러워서 못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또 한 30년 살면 살아요, 살기는 사는데 옆에서 보는 저희 입장은 좀 안쓰럽긴 한데요. 본인은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참 이 경우를 우리는 억지로 치료를 해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을 저도 좀 해보게는 되는데요. 좀 특별한 경우는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조금 더 씻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덜 씻게 하면서 약간 그걸 훈련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씻을 수 있도록 물티슈 주면서 이렇게 약간 그냥 자기가 깔끔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는 방법도 있고. 이제 어른들의 청결 강박도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손을 더 자주 씻어야 한다는 것을 주변에 강조해서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씻어라 하면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막상 부모님들이 이제 계약했을 때의 걱정이 학교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충분히 씻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고 비누도 개인별로 가져다니면서 씻어야지 저 사람 다 같이 쓰는 비누 어떻게 쓰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청결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청결은 지금 또 이 감염 시대에 손 씻기, 위생 수칙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중요한 건데 이것도 결국 이제 과하거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발달이 이 되면 기준이 네.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시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청결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옛날 그 구석기 시대나 이때 얼마나 씻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삼국시대 거치고 이제 조선시대 거치고 오면서 이제 근대화가 되고 이때 상하수도가 생기고 이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씻는 게 분명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걸 통해서 수많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있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씻는 거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의 인류는 더 씻을 거예요, 우리보다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씻게 되면은 삶이 제한되는 거예요. 외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불안해서 계속 떨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그 부모 자녀가 네. 이 씻는 문제를 다투는 네. 부분인데 이거 저는 이제 애들 많이 보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싸우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숙제해라 하나랑 씻어라. 맞아요. 저는 잘 안 씻어서 엄청 혼났어요. 자녀분은 행복하시겠네요. 씻으라는 얘기. 이게요, 부부싸움의 이유예요. 맞아요. 네. 남편은 예를 들어 깔끔을 그렇게 안 떨어요. 지저분해요, 좀. 근데 아내는 굉장히 청결을 떨어요. 그러면 이걸로 거의 이혼할 수 있어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네. 당신, 여보, 처음에는 좋게 나가요. 여보, 좀 씻어줄래? 그러는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이 되면요. 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쵸. 이걸로 엄청 부부싸움이 되고요. 씻는 걸로. 그러니까 이 청결 수준에 대한 기준이 다른 두 명이, 아까 말한 그 분포 곡선에서 약간 위쪽에 두 분이 결혼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위에 한 분 계시고 아래쪽에 다른 한 분이 계시면 이 윗분이 아랫분을 잡아요. 그쵸. 네. 여기 아들이 있고 여기 엄마가 있으면은 그쵸. 이 아들은 죽어나요, 이제. 네. 너 안 씻니? 뭐하니? 뭐 손을 몇 번을 씻어야 돼? 어쩌고저쩌고. 특히 코로나 이때는 어머님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무세하니까, 이제 아이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죠. 그럼 뭐가 정답일까요, 여기서도? 잘 조율한. 저는 따로 지낸다. 따로 지낸다면 조금 극단적인 거인데요. 정답을 못 찾을 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가, 좀 합의점을 찾아봐야죠. 엄마도 약간 양보하고, 애도 조금은 따라가고 그러면 좋고요. 오늘 위생 수칙으로서의 청결, 그 이상을 넘는 과도한 강박적인 씻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아이에 맞춰서 또 그 사람에 맞춰서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 하셨고 우리 박주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과도한 청결 강박에 관해서 한마디 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황금 팁 하나 던져주시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손 씻기에 지친 제 입장에서 손 씻기에 지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는 또 굉장히 불안한 편이라서 사실 그 약간의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미 좀 위에 사시는 분이 네네네네 평균적인데 이런 상황이 또 오니까 많이 이렇게 조금 되게 민감해지고 이거 저 사람이 만졌으니까 나는 좀 덜 만져야겠다라는 싸우는 부부 싸우는 부모 자녀들에게 한마디 황금팁 갑자기 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균형이 적당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중용이고 밸런스고 과도하게 씻는 건 좋지 않고요. 과도하게 안 씻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인데 그 적당히가 변한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는 조금 올라갔어요, 기준이.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린 또 약간은 내려올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때 다르다. 이게 드릴 말씀 팁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림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 기준이 딱 명확한 게 아니니까
사실 균형을 잡고 그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너무 불안한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이쪽에 사시는 분인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직업군이 있어요. 선생님 쪽이랑 네. 그 공무원 쪽이랑 네. 의사, 회계사, 과학자. 네, 저도 의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딱 보면은 네. 이쪽은 되게 강박